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인 2005년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먼저 경고한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역사는 통화정책을 일찍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매니저가 직접 시장 이슈와 운용 리뷰를 전해드리는 월간 운용 리포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 라이플러스 TDF 책임운용력 변재일입니다. 네, 최근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는 듯 하다가 또다시 잭슨홀 미팅 때문에 다우지수가 하루아침에 1000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시장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대체 잭슨홀 미팅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 네, 먼저 미국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에서 1978년부터 매년 8월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경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열려서 이곳의 이름을 따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오, 경치가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멋진 휴양지에서 누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4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학자 등이 모여서 그야말로 금융계 올스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지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 세계 통화정책 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팬데믹 이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팬데믹 이전이라면 서브프라임 사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인 2005년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라구람 라잔, 당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먼저 경고한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실행된 2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잭슨홀 미팅에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사전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또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금융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22년 올해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 위기와 관련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은 더욱 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라고 유럽 중앙은행의 이사벨 슈나벨 집행이사의 발언이 있었고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일찍 전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IMF의 기타 고피나트 수석 부총재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경제 흐름에 열쇠를 지닌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역사는 통화정책을 일찍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라며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앞서 FOMC에서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거기에 이어 또 강력한 금리 인상의 의지를 드러냈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하나 라이플러스 TDF를 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초에 시장은 페드의 긴축 속도 완화 및 피봇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식을 중심으로 전월의 반등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월말의 잭슨홀 미팅에서 페드의 긴축 스탠스 유지를 확인함에 따라 위험 회피 기조가 확대되며 그간의 상승폭을 되돌렸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채권 금리는 견조한 소비, 고용지표 등의 경제지표와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으로 상승하였는데요. 크레딧 스프레드는 월간 축소되긴 했는데 월말 들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달러는 페드의 긴축 스탠스 유지와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펀드는 주식시장 반등으로 인해 플러스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주식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미국, 한국 채권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펀드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월 중하순경에
미국 비중을 소폭 축소하였으며 월 후반부에 금리 상승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한국 채권 포지션을 소폭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네, 페드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다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페드가 기존 긴축 스탠스 유지를 천명함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센티멘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에 대한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지속에 따라 다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채권의 역할이 중요한 시장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펀드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끝나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스크 공포,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헤쳐나갈 히든카드 역할로서 채권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매니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TDF는 연금자산 형성이 목적인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장기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위험자산은 올해와 같은 구간의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을 제공합니다. 현재 시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투자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하나 라이플러스 TDF는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하나 라이플러스 TDF 그리고 TIF와 함께 준비하는 노후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더욱 촘촘한 연금 시장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금 매달!